안녕하세요. 저는 60 중반을 지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말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저를 늘 마지막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해야 하지? 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원래 아파도 참는 사람이었고 힘들어도 웃는 사람이었고 내가 무너져도 괜찮아 다 지나가. 그렇게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하루가 끝날 때마다 마음에 같은 질문이 남더라고요. 나는 오늘을 잘 산 걸까? 누가 들으면 뭐 그런 걸로 고민해?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나이가 되면 그 질문이 가볍지가 않아요. 잘 살았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는 자꾸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간 날들 속에서 제가 어디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정작 내 삶에는 내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 저는요,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예전에 저는 하루를 아주 정확한 순서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밥부터 했고요. 밥을 하면서 반찬을 뭐 할지 생각했고 반찬을 하면서 오늘 필요한 장을 떠올렸고 장을 떠올리면서 남편이 출근할 시간, 아이들 일정, 어머님 안부까지 그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 아내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집이 굴러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 기억 속에 저는 항상 뒷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챙기느라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게 습관이 되면 내 마음을 보는 게 무서워지기도 해요. 왜냐면 그 순간부터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때의 저는 힘들다는 말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이렇게 살아.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 말들로 제 하루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고 그냥 평범한 접시였고 그냥 평범한 움직임이었는데 손목이 툭 하고 꺾이더니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습니다. 접시가 싱크대 안에서 쨍 소리를 내고 깨졌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진 접시보다 제 손목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그런데도 저는 제 손목부터 잡은 게 아니라 깨진 조각부터 주었어요. 그게 제 습관이었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집이 어질러진 게 먼저, 내가 놀란 것보다 누가 다칠까봐 먼저 치우는 게 먼저. 그리고 그때 제가 입 밖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덤벙대냐. 저를 걱정한 게 아니라 저를 먼저 혼냈습니다. 그날도 손목이 욱신거렸는데 파스 하나 붙이고 끝냈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늘 그랬듯이요. 몇 주 뒤였어요. 손목이 낫는 것 같다가도 설거지나 빨래를 하면 다시 아프고 결국 동네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손목을 만져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요즘 무리 많이 하셨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뭐 늘 하던 건데요. 근데 선생님이 그 웃음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늘 하던 거여도 몸은 늘 같은 몸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늙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나를 방치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그때도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잖아요. 며칠 조심하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예전처럼 움직입니다. 왜냐면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밥은 해야 하고 빨래는 쌓이고 냉장고는 비고 약속은 다가오고 그런 생활 속에서 저는 또 다시 나중에 그렇게 저를 미뤘습니다. 노후가 되면서 가장 달라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죠. 병원비, 약값, 검사비. 한 번 병원 다녀오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도 영수증을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예전엔 시장 가서 10,000원 더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약국에서 10,000원 더 나가면 괜히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그 돈보다 앞으로 내가 내 몸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에요. 어느 날은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요.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다리가 누가 꽉 잡아 비트는 것처럼 갑자기 뻣뻣해지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다리를 움켜잡고 소리도 못 내고 혼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자고 있고 집은 조용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그게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로요. 저는 이상하게 밤이 싫어졌습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몸이 좀 불편해도 움직이면 되지 하면서 넘어가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갑자기 현실이 커집니다. 조용해지니까요. 낮에는 작은 통증이 그냥 피곤한가 보다였는데 밤에는 그게 내 몸이 정말 달라졌구나로 들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하루를 살면서 자꾸 이런 걸 계산하게 됐습니다. 오늘 약은 챙겼나? 혈압은 괜찮나? 잠은 잘 수 있을까? 내일 컨디션은 어떨까? 그런 계산을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올라오는데요. 예전엔 장바구니 2개씩 들고도 운동이지 뭐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계단 1층 오르고 2층 오르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는데 그 순간에 장바구니가 무거운 게 아니라 제가 무거웠어요. 저는 계단 중간에 서서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고르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 저는 괜찮다고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참 초라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나도 이제 한 번에 다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걸 인정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 웃긴 게요. 큰 병이 나오면 차라리 확실하니까 대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런 말 들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수치는 괜찮아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요. 안심이 아니라 막막함이 됩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이건 앞으로도 계속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약 봉지를 한참 바라봅니다. 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무서운 거죠. 어떤 날은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고 큰 일정도 없고 집에서 조용히 쉬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날이 더 무서웠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편하다 이랬을 텐데 요즘은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렇게 조용하면 더 불안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히 청소기를 돌립니다. 청소기를 돌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마음의 공백을 덮어주는 것 같아서요. 근데 청소기를 끄는 순간 집이 다시 조용해지면 그 조용함이
저를 더 크게 흔듭니다. 저만 이런 줄 알았어요. 제가 유난한 줄 알았고, 제가 예민해진 줄 알았고, 제가 약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친한 언니랑 카페에서 얘기하다가요. 제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요즘은 하루가 그냥 무서워. 그랬더니 그 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나도 그래. 근데 그 말 하면 사람들이 다 우버한다고 할까봐 그냥 웃고 말았어. 그 말이요. 진짜 오래 남았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또 다른 날은요.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 요즘 이상하게 하루가 끝나면 마음이 남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야, 그냥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예전엔 위로였는데요. 요즘은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냥 살기가. 이제는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냥 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건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힌 느낌.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건 큰 불행이 아니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그거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저는 하루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랬어요. 일, 약속, 가족, 나.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몸 상태, 하루의 속도, 나머지. 이게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제가 게을러진 게 아니라 제가 이제는 몸을 무시하고는 하루를 못 버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날은 오랜만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괜히 긴장되고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약속인데 나가야지. 민폐 끼치면 안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근데 그날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어요. 죄송해요도 아니고 제가 좀 아파서요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안 되겠어요. 말하고 나서 제가 제일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상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그래? 그럼 쉬어. 다음에 보자. 끝이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나를 미루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루를 잘 살았다의 정답을 모릅니다. 예전처럼 체크리스트로 하루를 평가할 수도 없고 누군가처럼 완벽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다만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한 하루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하루가 더 잘 산 하루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나를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거창한 변화는 아니어도요.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나에게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은 여기까지면 됐어. 오늘은 무너지지 않았잖아. 그 정도면 충분한 하루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기준이 예전이랑 달라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준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조금 더 믿어보려고요.